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민선 8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환경부가 수도권 10개 지자체장에게 소각장 설치를 촉구했기 때문인데요. 대상에는 서울과 인천은 물론 부천, 김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각장 건립은 여전히 지역의 논란 사항인데요. 과연 민선 8기에는 논란을 매듭 지을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유재용 전 인천시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민선 8기가 시작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환경부가 인천시 등 수도권 10개 지자체에 소각장 건립을 촉구하는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환경부도 그만큼 소각장 건립이 급하다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2026년도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소각장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처리 용량이 50톤, 하루에 50톤 이상 부족한 지자체 10곳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부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빨리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지금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요. 서울, 인천을 비롯해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8곳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중에 또 이 부천, 지금 김포가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지역들은 다 소각장이 지금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2026년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제 수도권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바로 쓰레기 봉투를 그대로 직매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생활 폐기물을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다 소각을 시켜가지고 소각제 형태로 매립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해당 지자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역 소각장 형태든 아니면 그 지역에다가 소각장을 만들든 소각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피, 혐오, 님비 시설이 소각장을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소각장 설치를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온적이고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이번 민선 8기 지자체가 시작하자마자 공문을 통해서 이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늦었지만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소각장 이제 인천도 소각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박남춘 전 시장이 재임할 당시에 지역별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었는데요. 주민들의 반대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난항을 겪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 어떨지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유정복 시장이 들어서면서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난 박남춘 민선 7기 시절에 그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목표로 지역의 생활 폐기물 1,744톤을 그 4개의 권역별 광역 단위 소각시설 신설 보관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미추홀구하고 연수구, 그다음에 그 남동구는 남북권으로 묶어서 그 송도 국제도시의 소각시설을 통해서 이제 소각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서구하고 강화 같은 경우는 청라 국제도시에 있는 소각장을 폐쇄하고 다른 쪽으로 이전해가지고 사용하기로 했는데 거기도 이제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구동구 또한 마찬가지로 타당성 용역 조사가 올 하반기에 있을 계획이고, 거기에 이제 부평, 계양구 같은 경우도 대장신도시 소각시설과 함께 사용한다는 구상이긴 한데 거기 또 그 주민들 반대로 협약을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에서도 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백현 전 환경국장을 통해서 인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유정복 시장한테 보고를 했고, 아마도 혁신단장이 임명되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향으로 진입을 할 것 같은데,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달리 그전에는 이제 그 민선 7기 때는 인천시에서 묶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정해줬었어요. 근데 쓰레기 매립이라는 것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 지자체별로 위임을 해서 진행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문제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부평과 계양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문제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천과 광역 소각장을 건립해서 부평과 계양 지역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어 왔는데, 부천 시민들의 반대로 협약식마저 이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고, 여기에 민선 8기 부천시정이 시작되면서 기류도 바뀌었거든요. 어찌 보면 광역 소각장 건립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신임 조용익 부천시장님이 이제 당선되면서 그때
때 선거 기간에도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그렇죠.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그 인수위원을 마치 그 인수위에서도 그 시민들과의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부천시 관계자도 이게 다음 주 정도에 업무 보고를 통해서 광역화든 단독 운행이든 계획을 모두 다 보고를 하고 1차적인 지시가 있을 거라고 이제 그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네. 만약 단독으로 결정하면 법적으로는 30만 제곱미터가 넘는 개발 부지. 지역에는 네네. 폐기물 그 처리 시설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당초의 계획대로 그 부평하고 계양 권역에는 계양 테크노밸리 쪽에 다시 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천도 그 광역소각장 그 건립 비용 1,561억 원을 지원받지 못하고 또 운영비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도 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부천시장도 바뀌었고 부천시와 논의를 이어왔던 박남, 춘천, 인천시장 그리고 송영길 국회의원 모두 물러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과 광역소각장 협의가 잘 될지 의문인데 어떻게 키는 부천이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키는 일단 부천이 쥐고 있다라고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천시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왜 우리가 부천이 계양, 부평 그리고 강서구의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분위기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부천시도 점점 나날이 늘어나는 폐기물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좀 소각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된 대장동 자원순환센터를 지금 현대화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효율성 그리고 국비라든지 인근 지자체의 시설비 분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장점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전혀 지금 부천 시민들한테 정치권에 어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될 수 있고요. 특히 정치인 선출직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논리적, 이성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감성적, 정서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설득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조용익 시장 이번에 당선된 조 시장 역시 쉽게 합의를 해주기는 어렵다.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 시장이 뭐 광역 소각장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아니면은 뭐 반대 의견이 필요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단정적으로 광역 소각장을 반대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주민들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 주민들 의견을 따르겠다라는 형식으로 이런 점을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광역 소각장을 전면 철회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시 역시 현실적으로 소각장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점 그리고 광역 소각장 설치에 대한 장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 시장 역시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유재용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대영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부천도 대장 신도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의 증설과 현대화 사업이 필수이고 네. 또 결국 환경부하고 인천시에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게 아니냐. 결국에는 끝까지 끌고 가서 부천시에 이득이 되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포섭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좀 종합을 해 보면 인천시도 이제 부평구나 계양구에 대한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이런 느낌도 드는데 자체 소각장 건립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고려 안 할 수 없죠. 그렇다고 뭐 지자체장들이 3년 이하의 그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 뭐 내지는 또 지자체에서 다른 환경 사업을 할 때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제한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페널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결국엔 부평과 계양 이게 도심 밀집 지역에서 부지를 찾기란 상당히 난해합니다. 결국엔 이제 신도시 개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네. 계양구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평구는 어차피 부천이 됐든 그 계양구가 됐든 따라가는 형국이라서 부평 쪽은 그래도 부담이 좀 덜 되지 않나. 결국 그 계양 쪽 만약에 독립적으로 간다 그러면 계양 쪽으로 자리를 잡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양 쪽, 자체 소각장을 짓는다면 계양 쪽 말씀하셨던 것들은 계양 테크노밸리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30만 제곱배가 이상이 되면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계양 신도시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장동도 계양구하고 한 200m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네네. 양쪽 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서 송영기 시장이나 뭐 전 부천 시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던 건데 네. 제가 보선 큰 틀에서는 좀 더 과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은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의원이 지금 개항 의뢰 그쵸. 나서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절대 광역 소각장 설치는 개항은 없다라고 현재까지 계획에는? 옥을 박았어요. 그런데 자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네. 결국에는 본인이 국회의원이지 지자체장은 아니잖아요. 계양구청장이 그건 판단할 문제고 물론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나서야 될 문제는 아니다. 결국에는 지자체장이 선택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현명한 판단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소각장 추가 건립까지 걸리는 시간도 좀 궁금해요. 환경부는 임기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마무리를 지어라라는 이런 입장인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입지 선정부터 소각장 건립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소각장을 신설하거나 뭐 개보수 현대화하는 기간이 한 3년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설계 기간은 한 1년, 그리고 공사 기간은 2년 6개월에서 약 한 3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근데 여기에 입지를 선정하는 기간을 지금 포함하지 않은 기간이 바로 3년 6월입니다. 만약에 올 연말까지 입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즉 6개월 만에 소각장 부지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지자체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가능하다. 바로 소각장이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만에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환경부는 공문에다가 아까 말한 10개 지자체에다가 지자체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 6개월 전인 2026년까지 하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최대한 빨리 이 10개 지자체들은 빨리 진행해라, 하루빨리 소각장을 확충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 만료 시점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여질 것 같고요. 입지 선정이 올 연말까지 된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입지 선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조차 어렵다, 변수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뭐 설계라든지 시공 기간을 물리적으로 단축하게 하면 이제 부실 시공의 문제가 발생할 그렇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까지 단체장 임기가 만료된 6개월까지 소각장을 신설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최대한 빨리 2026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수님에게 이제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 시간까지는 물리적으로 맞출 수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사설에서 보니까 최소 준비, 입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한 최소 7년에서 한 8, 9년 정도의 시간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소각장들을 지을 때는 주민들의 100% 동의가 없으면 그렇죠. 아무리 입지를 선정을 해서 지자체에서 노력을 한다 해도 주민들 반대가 있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짓는 시간보다는 입지 선정하는 시간이 그렇죠. 더 많이 걸릴 거라고 보이고 있고 아마도 2025년 말까지 착공하는 것 자체도 아마 착공만 해도 환경부에서는 그러면 유예 주겠다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떤 방식이든 다 착공을 해서 또 환경부의 전체적인 국가의 큰 틀에서는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런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시설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이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 동의가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그거 주시는 없이는 절대 못 건데요.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이제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지역은 큰 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 그 다음에 뭐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뭐 끊기게 될 거고 네. 또 강도 높게 환경부에서 아마 역할을 할 겁니다. 다른 지역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10개의 시도에서 다 주문을 했는데 8개나 하고 2개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과감하게 처벌을 할 거고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지자체장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기에 다른 환경시설이라든가 국비 지원 받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안 따라가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지금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이 들어오면서 다 지자체장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각자 판단을 해라라고 지금 지시를 할 거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네. 저는 한 3가지 경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안 네. 될 경우에 첫 번째,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그렇죠. 발생을 합니다. 당연하게. 근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떡할 거냐? 소각장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앞서 말했던 관련 법규 처벌을 유예해서라도 조금 시간을 늘리는, 소각장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한 착공만 하더라도 조금 뒤로 빠져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수도권 매립지가 연장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됩니다. 세계 지자체 중에서 서울도 사실 가장 큰 문제, 저희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그렇죠. 갖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워낙 도심권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그 접근을 통해서 정말 과감한 투자와 또 과감한 인센티브를 가지고서 설득을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은 결국엔 3개 시도시가 다 못한다고 하면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또한 어려운 문제로 다다르기 때문에 인천이 모범적으로 먼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도권 매립지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옮겨갔는데 환경부가 소각장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소각장도 중요하지만 인천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누가 뭐래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환경부가 사자 협의에도 적극 나서야 할 텐데 환경부 의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환경부의 그 의지 부족 문제, 뭐 무능력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요. 여러 번 다뤘죠. 네. 네. 지금도 사자 협의를 뭐 주도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네, 나서지 오히려 않고 있죠. 서울, 뭐 경기, 인천의 눈치만 보고 있는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유정복 시장 그리고 뭐 김동연 지사 오히려 당선되고 나서 서둘 간에 만나고 3자 협의체를 만들자고 그렇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환경부의 역할이 지금 존재감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뭐 한 달도 채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환경부의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입장, 스탠스 뭐 이런 거에 비춰볼 때 상당히 앞으로의 기대감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장들의 노력이 이제 선제적으로 가고 환경부는 따라가지 않을까. 뭐 이번에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글쎄요, 뭐 사실 저는 환경부에 그렇게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예, 말씀 주셨는데요. 유재용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환경부 의지 있다고 보세요? 환경부에서는 일단 그 수도권 매립지 공사 SL 공사에 대한 그 사자 협의에 입각해서 공사 이전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좀 풀어내냐가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또 대체 매립지를 자체 매립지는 어차피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그랬고 유정부 당선인도 그랬고 그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동안 이제 소극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 공문을 보낸 거 보면 그래도 좀 해보려는 노력의 의지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사자협의를 잘 이행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 또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롤 모델. 알겠습니다. 이제 유정복 시장도 대체 매립지 마련을 통해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 대체 매립지 후보에 대한 여러 보도들도 현재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유정복 시장 임기 내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체 매립지를 선정해서 발표까지는 가능하겠죠. 근데 수도권 매립지 자체를 종료하겠다라는 거 4년 안에 그거를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서 부지 조정하고 공론화 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아마 임기 내에 대체 매립지를 확정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종류는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3-1 공구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그 이행들, 사자협의에 입각한 이행들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사공단의 이전, 또 인천시 그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출범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지 않나. 그래서 민선 8기보다는 민선 9기에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매립지를 조성하는 그 공정상 기한 내에 끝내긴 어렵고 대신에 사자 합의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끌고 오는 선정하는 과정까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도영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인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이 정부 차원에서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대체 매립지 예비 후보지를 검토했다라는 문건을 또 공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사실 확인 및 뭐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뭐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설령 또 정부가 실제로 뭐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검토했다 하더라도 그게 공개됐을 때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불보듯 뻔하고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지는 사실 모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물론 유 시장이 지금 공언한 대로 사자 협의체를 잘 진행을 해서 내가 대체 매립지를 조성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 지금 현재 유정은 수도권 매립지 연장의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합니다. 같은 얘기인데 결국에는 환경부에서 인센티브를 얼마나 그 지자체에 주냐에 따라서 이번 문제는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환경 시설들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그 지하에 이제 구성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지원할 수 있는 규모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는데 중요 포인트일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연장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